점입가경입니다. 네, 점입가경. 기사 같이 볼까요? 권성동 의총 30분 전 전격 취소. 김용태 사전 협의 없어 발끈. 네. 원래 어제 오후 2시에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었었는데 의총이 열리기 지금 여기는 30분 전이라고 나왔는데 또 일각에 또 40분 전이라는 보도도 있죠. 오후 1시 한 20분쯤에 대략 의원들이 문자를 받습니다. 무슨 문자냐? 알림. 대통령 재판 연기 관련해 당 차원에서 규탄 대회를 오전에 이미 오전 10시에 개최를 한 만큼 이에 대한 당의 대응과 메시지에 영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부득이하게 의총을 취소합니다. 오전에 봤으니 오후 의총 취소합니다. 의총을 진행을 하면 자칫 당내 갈등, 분열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의견은 지금까지 쭉 우리가 얘기가 나왔던 개혁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6일에 선출될 신임 원내 지도부에 충실하게 전달을 해서 차기 지도부가 계속 논의해 나가는 게 타당합니다라는 내용이 공지 문자로 각 의원들한테 전달이 됐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취소,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이 문자를 보고 취소 사실을 알았다고 해요. 직접 들어보시죠. 의원총회가 취소된 것에 대해서 사전에 비대위원장한테 연락도 없었고 알림으로 통보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히 의원총회 열어서 당 개혁안에 대해서 과제별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총의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 굉장히 굳은 얼굴로 유감입니다. 조속히 빨리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일보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권성동, 김용태 패싱, 의총 일방 취소, 국힘 내용 점입 가경이다 라고 제목을 지금 뽑았어요. 네, 김성태 의원님. 의원총회이기 때문에 원내 사안이니까 원내대표가 열고 안 열고 하는 권한이 있는 건 맞긴 맞는데 의총 취소할 때 당대표가 모르는 게 맞습니까? 보통 그럴 수는 잘 없죠. 네. 만일 부득이하게 원내 사령 타입인 원내대표가 이미 통보된 예정된 그런 의원총회를 갖다가 이렇게 갑자기 취소할 상황이 생기면은 최소한 당대표 그리고 이제 당의 핵심 삼역들 정책위장이라든지 네.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정으로서 지금 이번 오늘 의총은 좀 수전시키자 이런 정도 익스큐즈를 하는 건데 그걸 하지 않고 저렇게 볼상사나운 모습이 됐다는 것은 정말 대단히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그런 핵심안에 대해서 이걸 고사시키는 그런 작전 아니냐 이런 또 비판, 비난의 또 인식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계속해서 참 이미 대선을 치르고 나서 이제 대선 참패의 그런 과거의 집권 세력이라면은 그런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한 오판에 대한 우리 당의 그런 탄핵 반대 당론을 같이 이걸 미화시키면서 앞으로 당이 정말 우리 합리적 국민들의 의식에 인식에 눈을 맞추는 그런 큰 변화를 만들어가는 이 김용태 핵심 이 5대 계획안은 저는 상당히 깊게 고민하고 잘 성찰한 가운데 제대로 쇄신하고 변화시켜야 될 내용을 잘 담아놨다고 봐요. 이게 물론 이제 자신들에게는 대단히 아프고 이게 크게 빚으로 이제 자신들에게 올 공산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시간을 끌고 16일 날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돼요. 네. 그럼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은 그 당신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6월 말끝이니까 당신은 이제 이 정도고 5대 개혁안은 당신의 입장이고 앞으로 신임 원내대표 중심으로 조기 전대를 만들든 비대위를 기간을 연장시키든 이 판단을 있게 하자. 이렇게 해서 이 아까운 소중한 시간을 저런 식으로 지금 낭비하는 것은 허비하는 것은 대단히 저는 부적절하게 보여집니다. 네,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게 너무 좀 부적절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안타까움도 지금 표시를 하셨는데 관련해서 박형수 원내수석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들어보고 오실까요? 또 의원총회를 하게 되면은 지금 결론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서로 간의 의견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갈등이나 분쟁이 있는 것처럼 비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오후 의총은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퇴임하는 원내 지도부가 이걸 가지고 계속 논의한다라는 것은 큰 의미도 없고 신임 지도부가 이러한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거취를 결단하지 않는다면 6월 30일까지 임기는 가는 것입니다. 그 개혁안이 원내대표의 구성하고는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개혁안에 대한 여러 의원들의 생각들이 존재하고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그 의견들을 좁힐 수 있는 논의의 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지금의 원내대표든 새로운 원내대표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박형수 수석의 얘기는 이런 거죠. 어차피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임기가 30일까지인 거니까 궁극적으로 새로 선출될 신임 원내대표가 키를 쥐고 끌고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새 원내대표가 누가 되든 중요하지 않다. 지금 개혁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 기저에 흐르는 이 생각들을 좀 보면 김성태 의원님. 예. 이쪽은 리더가 누가 될지 몰라도 어쨌거나 새 원내대표가 리더니까 여기에 맡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원내대표가 새로 누가 뽑히든 리더는 나인데 내가 지금 같이 개혁안을 얘기해야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서로 다른 데를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맞아요.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 통치 권력과 또 그리고 민당 중심의 절대 입법 권력을 이걸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서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지 않으면 이 야당은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여대 야소 이 정부에서 107석의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상대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별로 없어요. 오로지 믿을 수 있는 곳은 국민들밖에 없는데 네. 그 국민들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얻기 위해서는 12.3 비상계엄의 그 오판에서 비롯한 그런 잘못을 우리는 정말 처절한 자정 노력을 통해서 이 당이 다시 거의 해체 수준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당 원로들로 간담회가 그 상임고문단 간담회가 있었어요. 만났죠. 이 고문들은 원로들은 이런 입장이에요. 김용태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이 이 비대위원장 임기를 연장해서 이 당을 해체 수준의 이런 변화와 쇄신을 만들어내고 조기 전당대회까지 책임지고 치르라. 그게 이제 지금 입장이 되고 그래서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5대 개혁안 중에 그러니까 지난번 이제 우리 당 경선 후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덕수 그때 대응하고 단일화를 갖다가 강제적으로 새벽에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상조사, 즉 당무감사위원회는 어제 정상적으로 이걸 시작을 시켜버렸어요. 착수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존 쉽게 말하면 친윤 그러니까 핵심 세력들하고 충돌이 이루어지는 건데 저는 지금은 모든 당론은 이 청년 비대위원장에 이렇게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당이 정말 절체절명의 이 위기에 국민의힘 구성원들 모두가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정말 제대로 된 이 쇄신의 집도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네. 지금 말씀은 나는 지금 이 상황이 좀 안타깝다. 지금 다 같이 좀 쇄신의 힘을 써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지금 말씀처럼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지금 카드를 쓱 빼들었죠. 당무감사위 이거 어제 바로 착수했습니다. 첫 번째 일단 회의를 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전 의원들한테 김용태 비대위원장 문자도 보냈습니다. 이 문자죠. 탄핵 반대 당론 무효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넘어선다면 전당대회는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이재명 정권에 대한 강력한 대안으로서 보수가 재건되는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탄핵의 강을 건너서 당이 진정한 통합을 이루고자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에 동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이 탄핵 당론 무효화가 사실 내놓은 5개 개혁안 중에 하나였었죠. 근데 계속 줄기차게 얘기는 사실 친윤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이미 지난 건데 왜 자꾸 과거 얘기를 해. 앞을 보고 가야지. 이미 다 지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관련해서 지난 첫 번째 의총에서 실제로
김용태 위원장한테 이거를 물어본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영남의 한 중진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윤 전 대통령 파면된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이걸 뒤집는 게 무슨 의미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법여권이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정당 해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라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김성태 의원님, 정당 해산 청구에 만약에 여권에서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뒤늦게 당론 반대를 이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까? 지난 일을 되돌리는 건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메시지는 분명한 것이에요. 지금 거대 입국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제대로 된 민주당을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을 제대로 우리가 견제를 해내려고 그러면은 네. 우리가 먼저 새롭게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은 끝까지 고민을 했어요. 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을 했었고 또 절제되지 않는 그런 권력이 집중되면 얼마나 위험해지는지 국민들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니네들 심산 비상계엄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수석과 또 반성하고 새롭게 서는 모습이 없었어.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었어. 네. 그럼 우리는 심판할 거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럼 우리 당이 변화해야죠. 변화하는데 이제 이미 국회에서 3가지 탄핵이 특검이 이루어졌잖아요. 특히 네. 내란 특검 같은 거, 김건희 여사 특검. 이 2가지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구성원들, 현역 의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저 수사 내용에 따라서는 흔히 말하는 정당 해산 심판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이미 민주당은 그냥 내란 동조 정당으로서 이미 그렇게 프레임을 잡아버렸어요. 이걸 우리가 헤쳐나가려면은 결론은 국민적 지지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당이 변화돼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영남권 의원이나 강원도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에서 그래도 우리는 이겼잖아. 우리 지역은. 이런 안이한 생각이 분명히 상존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수도권에서 완전히 충청권에서 거의 전멸해 버렸잖아요. 이런 의미를 잘 국민들의 주권 의식을 우리는 너무나 잘 파악해야 되는 거죠. 네. 그 지금 말씀은 사실 뭐 이게 뭐 법적으로 이걸 무효화하면 나중에 뭐 이 심판 청구가 들어간다고 해도 어떻게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국민들이 결국 이 힘이 될 수밖에 없는 다른 데 기댈 수 없는 국민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 지지를 받으려면 차곡차곡 아니었던 과거들을 하나하나 좀 이 타파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 일환이다라는 설명이셨어요. 근데 지금 이 내란 특검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걸 사실 국민의힘이 정당 해산 뭐 포비아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전혀 근거가 없진 않습니다. 왜? 이미 박홍근 의원이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정당법 개정안을 이거를 발의를 해놨어요.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 외환의 죄 행위로 파면이 되거나 형이 확정이 되면 정부는 지체 없이 헌재에 소속 정당의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도록 한다라는 법을 3월에 발의를 하긴 했는데 현재 발의만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박수현 의원님. 예. 실제로 여권에서는 이 법을 통과시킬 생각이 있는 겁니까? 박홍근 의원 개인이 이제 내신 법안인데요. 네. 이 문제는 저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당이? 그게 아니죠. 지금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일부에서는 민주당이 정당 해산 심판 절차를 밟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 네. 국민의힘이 스스로 국민으로부터 정당 거부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거예요. 박홍근이 낸 저 법도 뭐냐면 대통령의 이 내란이 다시는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게 일어났는데도 국민의힘이 탄핵에 대한 찬성 반대를 아직도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중대한 죄를 저질러 놓고도.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어떤 정말 무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왜 빨리 이렇게 분명한 또 대통령 선거로 심판까지 국민이 정확하게 OX로 정확히 선택을 해주신 문제인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논쟁이나 토론의 영역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 정확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왜 아직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냐. 그래서
우리 김성태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갈등이 느꼈는데 하나는 뭐냐면 네. 앵커께서 저한테 발언권을 주시면 국민의힘의 이런 상황을 내가 비판해야 되나? 아니면 민주당이 이런 모습까지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정말 국민의 민생을 회복하고 정치권 전체 신뢰를 회복하는데 민주당이 더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빨리 따라와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나. 근데 지금은 후자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이런 것이 인위적으로 저희가 어떤 힘을 가해서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거나 이러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국민의힘도 이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빨리 정리하고 새로운 어떤 희망을 향해서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건전한 야당이 되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박수현 의원처럼 이렇게 거대 이제 집권 세력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이 참패했다는 그런 자정 노력이 이루어질 때까지 일정 부분은 좀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는 건데 지금 박홍근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까지 한 4선 의원입니다. 네. 저번에 앞으로 그러면은 저 법안을 갖다 가지고 정당법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켜서 국민의힘이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기 1호 당원이었으니까 이 당도 이제 해산 정당, 해산 심판을 받는 요건이 갖춰진 정당이 된다. 그래서 헌재에서 결론은 이 정당 해산 심판 해주라 이렇게 가자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막상 이제 김소연 의원님 말씀처럼 그럼 대한민국의 보수의 그래도 본사인 국민의힘을 해산시킬 때는 그럼 독재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예? 그리고 이 위험한 생각을 지금 민주당 내에 많은 의원들은 또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크게 우려가 되는 것이고 이 정당의 목적이나 또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경우에는 네. 이 헌재 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가지고 해산시킬 수 있는데 이게 정당만 해산되는 게 아니라 정당 해산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정당에 구성되고 있는 현역 의원들도 배지가 날아가 버려요. 네. 얼마나 이거는 심각한 위협이 되는지 국민의힘도 이걸 잘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나 김문수 전 후보 같은 경우도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막상 민주당이 정당 이 해산 심판을 청구할 그런 정당법 개정은 쉽게 못해요. 독재로 가겠다는 건데 그러나 그 이전에 국민의힘이 자정 노력을 통해서 다시 이 진보와 보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건강한 양날개짓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면은 국민들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그만큼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통 사안이 아니다. 심각한 정당을- 사안이에요, 이거. 네, 정당을 하나 해산하면 거기에 있는 의원들도 다 결국 배지가 날아가는 뭐 이런 상황인 건데 이게 지금 사실상 현실화될 수 있다는 거를 국민의힘 의원들은 좀 직시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사실 딱 이 정당법 개정안이 꼭 통과되지 않더라도 이미 내란 특검은 지금 통과가 됐죠. 이제 특검 임명을 해야 되는 그런 순위 지금 남아 있습니다. 관련해서 다음 저희 준비된 거 같이 볼까요? 일부 의원들은 내란 특검을 대비해서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비상계엄 탄핵 관련한 자료를 지금 삭제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몇몇 보도를 통해서 또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김성태 의원님, 실제 의원들은 내란 특검에 내가 실제로 현역 의원으로서 내가 실제로 들어가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의식이 지금 팽배한 거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4월 4일 헌재 파면 결정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적 법률적 책임이 이제 다 이루어져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들어낸 집권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되는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윤석열 측근 인사, 흔히 말하는 호가호의 인사 일부라도 다음 총선에 불출마 선언을 한다든지 그리고 친윤의 핵심 세력들이 지금 앞으로 국민의힘이 변화되고 쇄신되고 자정 노력을 해나가는 이 과정 속에 자신들은 이선 후퇴를 하겠다. 일체 당직을 맡지 않겠다. 뭐 이런 큰 자정의 노력 변화가 보여줘야 되는데 대략 지금 그런 변화 없이 그냥 기존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저렇게 충돌되는 볼상사나운 모습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생각 똑바로 해야 되는 거죠. 네, 휴대전화 교체하고 자료 삭제하고 이럴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본인의 태도를 다시 정비하는 당의 태도를 정비하는 게 선행이 좀 돼야 된다. 휴대전화 교체해가지고 그럼 우리의 모든 게
다 국민들부터 용인되면 다 핸드폰 다 바꿔버리죠.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생각들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살짝 좀 흥분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앞으로 어떻게 이 사안을 좀 풀어갈지 어제 문 열린 의총 언제 열릴지도 좀 주목이 됩니다.